기가비스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기업 기가비스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광학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기판의 결함을 검사하고 레이저 가공 기술을 통해 불량을 수리해 수율을 향상시키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판이란 아시겠지만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부품으로 인간으로 치면 뇌에 해당하는 칩과 몸에 해당하는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신경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결함 검출을 통한 품질 관리와 불량 수리를 통한 수율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서 검사 설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가비스는 그런 검사 설비를 만드는 회사고 장비의 이름이 AOI와 AOR 장비인데요. 기가비스는 이 AOI 장비를 국산화하고 AOR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가비스는 광학 기술을 활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 그 주력 제품을 소개해드리면 자동 광학 검사기인 AOI가 있습니다. 기가비스의 AOI 장비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결함 검출력이 핵심이고요. 이 검출력의 핵심은 메트로로지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FRCA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결함의 판단 기준이 매우 명확하고 불량의 이유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패턴 검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자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CD, 반도체 배선폭이라고 하는데요. 기가비스는 CD 측정을 기판 검사에 적용해서 경쟁사와 차별화된 검출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판 제조사들마다 고유의 CD 값이 다 달라서 다양한 종류의 기판 제품에 대한 오랜 경험과 기판 제조 공정 및 소재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기가비스는 3마이크로미터까지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경쟁사는 지금 한국에는 사실 없고 이 회사 측에서 말하기에는 글로벌 기업인 K사가 경쟁사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비이고요. 그리고 자동 불량 수리기 AOR, 이제 이게 회사의 두 번째 주력 제품인데요. 반도체 기판의 절연층 역할을 하는 ABF 수지 위에 구리 금속의 회로 패턴을 형성하여 하나의 이게 레이어를 만드는데 이 설계상 떨어져야 할 레이어가 붙어버려서 쇼트 불량이 생깁니다. AOR 장비는 이 쇼트를 일으킨 부분에 구리만 제거해서 다시 양품으로 생산을 하는 기계입니다. AOR 장비는 레진 데미지 없이 얼마나 빨리 가공할 수 있는가가 이제 핵심 기술력인데요. 이건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장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K사와 기가비스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AOR 설비는 리페어 성능 보장을 위해 AOI 검사에서 정밀 검사 능력 및 자신이 수리한 부분에 대한 판별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축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경쟁자들이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이 장비고요. 이게 제가 그림을 붙여놨는데 사실 그림을 봐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보실 수 있으신 분은 장판 같이 참고하시라고. 장판 도배 장판 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지금 이 AOI와 AOR을 그 하나의 라인으로 묶어서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라인, 무인화 설비까지도 지금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비스의 주요 고객사는 이베덴, 신코덴키, 유니마이크론, 난야, 삼성전기, 교세라, 대덕전자 등이 있고요. 다 FC BGA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아마 이제 주력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주요 매출 고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품 매출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AOI의 매출이 좀 큰 편이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기판의 고도화로 기판 제조회사는 수율 향상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량을 바로 수리해서 양품을 제공하는 쪽으로 공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OI와 AOR 장비가 예전까지는 주력은 아니었지만 현재 이런 상황으로 공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수요가 조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가비스 제품은 유지보수 관련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 AOR 설비 레이저가 그 프린터의 토너처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소모품이라서 그런 지속적 매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네. 설명 감사합니다. 멋지다. 기가비스에 대한 핵심 설명을 충분히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늦게 맞는 매가 좋다라고 하셨던 우리 가연맘님 이제 또 매를 맞을 시간이 왔습니다. 퀄리터스 반도체는 2017년 2월에 설립하고 2023년 10월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반도체 IP를 제공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인공지능, 모바일,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등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선도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커넥트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연산에 필요한 초고속 인터커넥트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터페이스 IP를 제공하는 팹리스 사업을 하며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SoC 개발사 및 디자인 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IP 라이센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다수의 IP를 양산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구나. 네.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모바일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어 인공지능, 모바일,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ICT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량이 폭증하고 있어 이에 퀄리터스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초고속 인터커넥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은 두 장치가 거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상호 연결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ICT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솔루션으로 복수의 칩을 연결해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IP 제품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세데스, 피클, 미피, 디스플레이 IP 등이 있습니다. 주요 제품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제품들은 제가 요거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전반적인 이 제품들은 인터페이스 IP 제품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원활한 통신과 향상된 연결성을 가능하게 하며 퀄리타스 IP 솔루션은 저전력 소비로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여 더욱 효율적인 설계와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도식이 있거든요. 그림이 요거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차선이 넓을수록 데이터가 빨리 고속으로 데이터들 빠르게 원활하게 오갈 수 있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보드의 CPU, 메모리 그리고 칩맥 기반의 퀄리타스 반도체 이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CPU 이게 뭐죠? 메모리 그리고 요런 것들이 다 지금 커넥티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이 메모리와 연결할 때는 요거하고 이 CPU하고 요거하고 연결할 때는 PCI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되고 메모리하고 연결할 때는 DDR이라는 이름의 표준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과 연결할 때는 인베디드 디스플레이 포트, 카메라 연결할 때는 MIPI 이렇게 멀리 있는데 여기 전달할 때는 UCI 세데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작은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표준을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이미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거에 관한 게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퀄리타스의 경쟁력과 성장성은 크게 맨파워. 얘네들은 IP 기업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요런 R&D 관련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총 인력의 84%를 지금 R&D 인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해지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가 필수 불가결이 되면서 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퀄리타스 반도체가 하는 기술은 단순한 PC나 모바일용 반도체가 아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초미세 반도체로서 진입 장벽이 높으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인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좀 올리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와 기가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올려주십시오. 그냥 질문 말고 네. 그 핵심 키워드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도 네.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네. 사실은 모르는 단어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봐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걸 5분 내에 녹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고 주요한 키워드가 뭐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FC BGA는 여기 다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반도체 기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칩이 이제 점점 미세화되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그 반도체 공정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그 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대요. 분량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분량을 검사한 그 분량을 그 이제 수리를 통해서 수율의 향상을 높이는 기계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반도체 기판을 설명해 주실 때 네.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네네. 이 반도체 기판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하면 사실 칩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막 리드 프레임도 있고 뭐 PCB도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칩이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그런 팹리스가 만드는 게 칩이고 이 칩을 보드에 우리 컴퓨터 보면 메인보드 있는 것처럼 껴야 되는데 바로 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반도체 기판 네. 이게 그 리드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리드 프레임 자체가 그래서 예, 그 기판이 칩에 연결이 되고 메인보드에 이제 장착이 되는 그 중간에 있는 기판을 검사하는 회사가 기가비스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판을 층층이 이렇게 쌓잖아요. 네네. 요거를 쌀 때 레이어처럼 이렇게 층층이 싸는데 이 적층을 다층으로 만드는데 빌드업 이 내층 빌드업 과정에서 하나의 이 레이어가 이제 레이어를 층층이 이렇게 싸서 하는데 이 하나가 완성되면 그 해당 레이어를 검사해서 분량 유닛을 선별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네. 기계를 만든다. 맞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걸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에 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업에 아니 대해서 됐어요. 예. 네. 어떤 뭘 근데 하는 저는 이 AOI 사업이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수율이 떨어지고 불량 나면 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AOR이. 네, 근데 이 AOR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주력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장비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수요가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그 칩을 쓰는 최종 그 회사는 사실 불량 나서 고친 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런 네네네네. 거에서 그런 회사까지도 다 설득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회사 측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런 핵심 사업을 하고 있다. 혹시 정리가 인터커넥트 사업. 인터커넥트 인터커넥트 네, IP 인터커넥트 사업. IP. 네. 네. 맞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예전에는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만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되게 데이터가 폭주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그 버벅거림 없이 데이터를 전송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아까 제가 그림에 나왔다시피 1차선 도로면 그게 가는 게 굉장히 느려서 한국 사람들 못 기다려요. 죽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8차선 도로, 뭐 4차선 도로처럼 이렇게 넓히면서 그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시킬 수 있는 그 인터커넥트 네. IP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서로 원활하게 전송을 네네네.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그 인터커넥트 역할을 해주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표준 규격이 네, 필요한 게 규격인데. 저는 이거 공부할 때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네. 갤럭시 충전할 때 C타입 충전기 써야 되잖아요. 네. 아이폰용 8핀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아,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오픈 엣지하고 그 퀄리타스하고 했는데 그 제가 읽은 거로는 오픈 엣지는 그 하드 아니 퀄리타스는 하드 마이크로 그리고 오픈 엣지는 소프트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픈 엣지 같은 경우는 정형화 그러니까 범용 근데 그 퀄리타스는 맞춤형 이런 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거기 그 반도체마다 그거에 맞게 맞춤으로 인터커넥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반도체 안에도 수많은 칩들이 들어가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메라 모듈 네네. 차량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연결된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매번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준이 다양하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팹리스에서 파운드리의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를 요구를 할 때 다양한 표준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시키지 못한 표준이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편의점에 물건을 다 까는 것처럼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다양한 판매를 깔아놔야 고객이 뭘 필요로 해도 줄 수가 있어서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이런 IP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터페이스 IP를 요구를 하는 지금 생태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퀄리타스 같은 경우는 삼성향이 대부분이죠. 네, 퀄리타스 반도체가 많은 투표를 받았네요. 그래서 8강전 1라운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진출했습니다. 네, 우리 설명해주신 아리스도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